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요약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가 기후전쟁 승리하고 탈탄소 시대에 이끌 에너지원 될 거다. 이 수소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 땅 속에서 캐내서 사용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즉, not production, but extraction 시대라는 겁니다. 수소는 땅 속에서 저절로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다. 생산 수소는 오지게 비싸죠. 양도 적고요. 만들 때 탄소 배출합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캐내는 이 천연 수소는 싸고 많고 무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수소는 결국 사라지고 천연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 재패하고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 혁명이 이미 시작돼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Hydrogen is not produced in factories. Instead, it is extracted from the ground.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나게 놀자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하고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요 보고서 기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그 보고서에 제가 해석을 더한 것입니다. 어제의 상식과 다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반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검증된 객관적 자료에서 시작을 하려고 미국 EIA의 최근 보고서 Use of Hydrogen, 즉 수소의 용도라는 이 자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꼭 제가 캡처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가령 수소는 현재 수많은 산업 공정에서 사용 중이고요. 가령 로켓 연료로도 쓰이고 있고, 의료 산업에도 사용되고 있고, 연료 전지의 연료로서 자동차도 지금 굴리고 있고요. 수소 발전소에서 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소는 원재료, 머티리얼 또는 무탄소 에너지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말고요. 요거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캡처만 보고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되고, 지금 주목할 거는 수소를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장한다는 것은 쓰고 남는 거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또 사용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스토리지. 그래서 도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EIA 보고서 중에 미국 유타주의 어드밴스드 클린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 하는 거냐? 가령 유타주에서는 무탄소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야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밤이나 눈비가 오거나 구름 끼면 발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때 즉각 공급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천재들이 고민하다가 나온 솔루션이 뭔가, 재생 전기가 남으면, 즉 태양광 전기, 수력 전기, 또 풍력 전기 이런 게 다 이제 재생 전기 아닙니까? 재생 전기가 남을 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느냐? 지하 소금 동굴에, 즉 땅속입니다. 지하 소금 동굴은 땅속이잖아요. 땅속에 대규모로 저장을 하자. 그래서 재생 전기 부족하면은 그 땅속에 저장해 뒀던 수소를 꺼내서 수소 발전하자. 그러면 무탄소 전기 지속 사용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체 상태 그대로 땅속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요하면 꺼내서 수소가스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수소는 영하 마이너스 253도씨 되면 액체가 되죠. 그 경우 부피는 80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800배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액체로 만들려면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아예 땅 속에다가 거대한 규모로 거대한 양의 기체 수소 그냥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특수한 지질학적 구조를 그냥 공짜로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돈을 들여서 특수한 지질학적 구조를 땅 속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땅 속에 가스, 수소 저장 창고 건설하려면은 이 돈 엄청 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천년 지하 수소 창고를 찾아서 그거 그냥 공짜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물론 가스 수소를 창고에 넣었다 뺐다 하는 비용은 당연히 부담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보고서를 가면 보면은 그러니까 수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가스로 저장하는 방법. 2. 액체로 저장하는 방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소도 영하 263도 정도 되면 고체가 됩니다. 수소 덩어리가 됩니다. 고체. 그러니까 얼어버린다는 거죠, 수소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체 수소는 할 필요 없다. 가스로 하느냐, 액체로 하느냐. 이걸 지금 총 망라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의 주제와는 아무 무관하니까 모든 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 EIA 보고서의 한계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든 수소 저장하는 거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스 상태 그대로 땅속에 저장하는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 수소 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인간이 만든 수소를 땅 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즉 저절로 만들어진 수소도 당연히 땅속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천연수소 매장되어 있는 그런 천연수소 가스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떤 그 통설, 기존의 상식은 뭐였느냐? 수소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벼워서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도 그냥 석 스며들듯이 통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는 조금씩 수소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규모 수소 저장은 없다. 이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질 전문가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질문도 안 하고요. 다 이제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상식이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또 한다면은 천연가스 즉 메탄도 사실 이거 엄청 가볍잖아요. 메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서 메탄도 땅속에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그렇게 오랫동안 저절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되는데 메탄이 천연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는 되는데 천연수소는 왜 안 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천연수소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천연가스 CH4 메탄이죠. 이게 천연수소는 H2 아닙니까? 요거 이제 관련된 물리적 특성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령 분자 모양이 공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메탄의 직경은 수소 2배, 부피는 수소 20배 정도 됩니다. 분자 한 개의 무게는 메탄이 수소보다 8배 무겁습니다. 이건 분자라는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가령 메탄이 농구공보다 크고 무겁다면은 수소는 상대적으로 탁구공보다 작고 더 가볍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수소가 천연가스보다 땅 속에 저장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더 깊숙한 곳에 묻혀 있을 거다. 천연수소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땅 속에 대규모 천연수소가 저절로 저장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확인되고 있죠. 이걸 바로 경험적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를 인정하면서 이제 출발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도 있고요. 프랑스, 호주 이런 데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이건 이제 발견하려고.
프랑스 천연 수소정 한 곳의 추정 매장량이 지금 최소 600만 톤, 최대 2억 5천만 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것은 깊은 곳에,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일수록 고순도 수소가 더 많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거 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인데 육지의 지각 두께 한 35km 정도 된다 하고요. 해저의 지각 두께는 한 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이 천연수소 확인한 깊이는 고작 한 1km급이다 이겁니다. 1km 좀 넘어가고 2km 이내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2km 이상, 3km, 4km까지 땅속을 파디벼 버리면은 그 안의 상황이 어떤지 어마어마한 수소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질학 분야 지구촌 최고의 지존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지질학 분야 최고 고수들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USGS 아닙니까? US Geological Survey. 미국 지질조사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여기에서 Geological Survey 보고서 이제 한번 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요거. 제가 이거 다 정독을 다 몇 번씩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 보고서 주도한 사람이 지오프레이 앨리스라는 분인데 이분 약 40년 경력자로 CNN 보도에 인터뷰 응한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연구지질학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분 CNN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이 CNN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땅속에 대규모 수소 매장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기한테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자기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속에 매장된 천연수소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지구 전체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수소의 총 수량을 한번 산수를 해보자.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의 에너지 자원 프로그래밍 하는 전문 연구원하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소 추정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추정 모델을 만들 때 아무도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그 지식 체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이런 걸 만들 때는 전제가 되는 것은 누구도 반론하면 안 되는 확실한 공지의 사실들만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수소에 관한 지식 체계, 즉 땅 속에서 수소의 행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 체계를 총동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는 땅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잘 같은 가령 바위 같은 이런 것도 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이 잘 된다는 겁니다. CF. 그래서 이런 성질을 총동원해서 이제 모델링에 다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 동원한 지식 체계가 메탄가스, 천연가스 아닙니까? 요거 탐사 과정에서 정리된 인간의 지식 체계, 요거를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델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제 메탄가스도 처음에는 공장에서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메탄, 그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합성연료 아니겠습니까? 합성연료 기술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벌써 과거부터 다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합성 메탄가스는 엄청 비싸겠죠. 나중에 메탄가스가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다. 이게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거 이제 본격 탐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메탄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 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싸죠. 지금 메탄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위에서 제가 정리했던 메탄하고 수소 물리적인 특성 조금 전에 그 크기 어떻고 직경이 어떻고 부피 어떻고 무게 어떻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저 모델에 분명히 다 반영이 돼 있겠죠. 그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앨리스라는 분이 자기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 결과는 그때 그 CNN 보도하기로는 tens of billions of tons of 내추럴 하이드로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 CNN에.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 수소 그 수요량의 수천 년분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지구상에. 그러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석유나 가스처럼 대부분 회수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혀 있는 거 다 그 회수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한 곳에 대규모로 묻힌 경우는 좀 드물다. 조금씩 막 분산돼서 지구 전체에 이제 묻혀 있다. 그러니까 많이 회수하려면 회수량이 급격히 올라간다. 너무 깊이 묻혀 있는 수소는 특히 천연 수소는 깊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 깊은 바다에 묻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일종의 불행한 내용인데 다행한 점은 다행한 사실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회수해도 전 지구가 수백 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극히 일부만. 그래서 그때 그 CNN 그 보도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수소 수요량이 연간 1억 톤이고 2050년에는 5억 톤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현재 그 지구 전체에 묻혀 있는 매장량의 1%만 회수를 해도 매년 5억 톤씩 지구 전체가 200년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지나가면서 수소 탐사 기술, 그 다음에 수소 뽑아내는 기술, 눈부시게 혁신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세일 석유 기술 혁신 일어난 비슷한 것이 수소 채굴에서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실상 수소 매장량은 무제한 아닙니까? 1%가 10%가 늘어나면은 2000년 되는 거야. 2000년.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저 앨리스라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지구의 차세대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매장된 수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수소 사냥이다 이겁니다. 뉴 골드러시라는 겁니다. 뉴 골드러시. 지구 땅 속에 수소가 어디에 있는지 탐사를 해서 그거 가장 경제적으로 채굴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 그래서 채굴된 수소를 이제 가장 또 경제적으로 저장하고 이송하고 요거 즉 한마디로 수소 산업, 수소 경제 요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고서 보면은 우선 제가 빨간 박스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윗부분부터 이제 보면은 이 과학자들은 이미 수소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서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즉 저절로 수소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리얼타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뭐겠습니까? 땅 속에서 지금 저절로 수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데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쟁점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천연수소가 대기로 전부 흩어지는 게 아니고 땅속 어딘가에 아주 오랫동안 대규모로 갇혀 있을 수 있는가. 예. 이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지금 프랑스나 말리나 호주 이런 여러 곳에서 천연 수소정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상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tapping into natural sources. 이거는 tapping into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 수소를 이제 개발하면은 tapping into natural sources would eliminate 뭘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The problem, 문제를 하나 없앤다는 건데 Dogs manufactured hydrog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tapping into natural sources would eliminate the problem that dogs manufactured hydrogen.
잘 나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웬 개가 수소를 만들었다 하길래 해석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제가 당황했고요. 아주 끙끙거렸는데 알고 봤더니 와, 저 직구전 천재가 말이죠. 그 비유법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엄청 웃었습니다. 야, 우습지 않습니까? 천연수소를 캐내면은 개들이 수소 만들면서 싸놓은 똥이 생기지 않는다. 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들이 수소 만들어서 싸놓은 똥이 뭡니까? 등신 인간들이 공장에서 수소 만든다고 헛질을 하면서 탄소를 왕창 뿜어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탄소가 똥이라는 거를 보고서상에 프라브롬으로 이렇게 비유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예. 천연수소는 이런 일 없다. 이런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도그스 맨주팩처드 하이드로젠. 예. 그래서 탄소 배출 줄이려고 수소를 사용하는데 그 수소를 공장에서 메탄을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면은 탄소 배출이 왕창 되는 이 모순 상황을 저런 식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연수소 관련 문제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천연수소 땅속 존재는 확실한데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수소 현재 대략 연간 1억 톤 시장 규모인데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해서 5억 톤까지 이게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는데 여기서 수소 공급을 그럼 수요는 5억 톤까지 늘어나는데 공급을 저기에 맞춰서 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대폭등해서 수소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은 수소는 메탄을 개질을 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Hydrogen is not produced in factories. Instead, it is extracted from the ground. 예. 이제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땅속에서 캐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예? 싸고 탄소 없는 에너지가 대량으로 무제한 공급된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수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죠. 예. 그 수소 관련 문제점 해소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겠죠. 예. 가령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언뜻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메탄가스로 밥 요리도 하고 난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메탄가스 파이프가 전 지구에 잘 사는 도시에는 다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예? 도시가스 다 깔려 있잖아요. 그게 도시가스 파이프 아닙니까? 이 파이프에 수소가스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게 되면 부식되어서 다 부사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난방, 전기 취사도 가능하잖아요. 가령 지금도 인덕션 조리기구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값싼 수소, 무탄소, 수소 대량 공급되면은 그걸 수소 발전하면 되잖아. 수소 발전하면은 값싼 무탄소 전기 공급 왕창 늘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싹 없애버리고 인덕션 수요 폭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수소 파이프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수소 파이프하고 메탄 파이프는 다른데 서서히 이제 수소 파이프 공급이 늘어나면은 시아파트에는 메탄 파이프 대신에 수소 파이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리고 지금 있는 헌 아파트는 기존 메탄 파이프는 사용 안 하면 되죠 뭐. 예, 난방 전기 난방 하면 되잖아. 방치를 하다가 아니면 일부 사용하든가 하여튼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 그 헌 아파트 싹 부수고 재건축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수소 파이프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기회 또 엄청난 위험이 지금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배터리 전기차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가솔린차, 중류차 이런
사라지는 거 아니냐. 대신에 수소 엔진이 천하대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저걸 계속 고집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저 주가 계속 꼬라박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 과연 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건 LIB 배터리건 간에 시장이 원하는 것을 최고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지금 수소 생산 공장, 이거 본질은 메탄을 리폼해서 수소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거 투자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는데 저 완전히 헛질할 아닙니까? 네, 백지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해양 솔루션 프로바이더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래서 시장이 메탄가스 원하면은 메탄가스 탐사 시추하는 선박 드릴십이죠. 또 생산하는 거 FLNG죠. 유통하는 거 LNGC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잘 만들어서 고객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 이제 대가를 받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천연수소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연수소 시추선 드릴십 만들었고요. 수소 운반선 만들고요. 수소 생산 플랜트 잘 만들어서, 이거는 메탄가스보다도 더 비싸겠죠. 더 고부가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만들어서 고객을 엄청 기쁘게 해주고 대가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소가 아주 깊은 바다에 있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상 수소 플랜트가 지금 가능하다면은 해저 수소 플랜트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바다 밑에다가 지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를 있겠어. 해상에 부유식 해상 플랜트를 하나, 해저 플랜트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루션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삼성중공업 비즈니스 모델은. K줄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앞서 있는 거 아니냐. 플랜트 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돼서, 삼중투자 잘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제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2가지 주제가 1번, 천연수소가 땅속에 대규모 장기간 저절로 저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요 주제, 요거는 이제 지금 다루었고요. 2번째 주제가 천연수소가 땅속에서 저절로 계속 생성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뭐냐, 요겁니다. 요것도 사실 이건 당연한데, 그러나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번 주제, 천연수소가 땅속에 진짜 대규모 장기간 저절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한 것이었고요. 2번 주제는 이거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방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하실 거 아닙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지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부득이 나누어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